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매거진 조다니엘입니다. 이번 주 우리 군은 어떤 이슈에 반응하고 어떤 이슈에 열광했을까요? 쏟아지는 뉴스 속에 진짜 국방 뉴스의 밑줄을 그어봅니다. 뉴스를 보는 또 다른 시선 국방매거진, 오늘 또 풍성한 소식 준비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상향하기로 하고 이번 주 주제는 우리 군의 코로나 대응입니다. 함께해 주실 윤현수 기자, 김다연 중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영상에서 보셨듯이 병상 부족, 인력 부족 사태를 해결하는 데 힘을 보태기 위해서 이제 군이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특전사분들이 방역 지원에 투입이 된 건데 관련 현황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확진자 급증으로 방역 업무에 과부하가 걸리자 우리 군이 한 조치입니다. 네. 방역 현장에 투입된 특전사들은 앞으로 2달 동안 확진자 동선을 파악하는 역학조사 등의 업무를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네. 현장의 얘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현장 역학조사와 심층 역학조사를 도와주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확진 환자 관리, 확진 환자 병원 이송 등 여러모로 많은 도움을 주셔서 저희가 지금 1년여 가까이 고생하고 있는데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이분의 말처럼 국민의 생명을 지킨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임무를 수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얼마나 많은 인력들이 투입된 겁니까? 네, 군 당국은 특전사 간부 379명을 네. 수도권 78개 보건소에 투입했습니다. 네. 지난 14일부터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마스크는 기본이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방역복을 챙겨 입었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안전 방역을 한 이분들 어떤 업무를 수행을 하는 거죠? 네, 보시는 것처럼 직접 보건소를 방문하는 시민들도 안내하고요. 네. 시민들의 방역 데이터베이스도 관리를 하게 됩니다. 네. 또 드라이빙 스루 검사의 안전 통제 등의 임무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네, 정말 많은 임무를 수행하는 것 같은데 이런 특전사뿐만 아니라 군의관, 전문 의료 인력도 투입됐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에는 군의관 등 의료인력 74명을 배치했고요. 네. 별도로 군의관 21명은 중환자들의 치료 인력을 순차적으로 투입합니다. 생활치료센터와 공공병원 등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데요. 네. 또 육군수도방위사령부죠. 6개 부대의 병력 960여 명도 수도권 160여 개의 임시선별검사소에 투입됩니다. 그럼 영상을 잠시 보겠습니다.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질서 있게 이제 성실히 임하고요. 수도소 절대 사수를 위해 군인으로서 맡은 바의 임무를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인력도 지원이 됐는데 군병원 3곳도 민간에 개방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대구와 대전, 고양 이렇게 군병원 3곳을 민간에 개방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국군 대구병원은 303개 병상을, 국군 대전병원은 86개 병상이 마련이 돼 있는데요. 이걸 활용한 감염병 전담병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윤 기자님이 개방된 병원에 직접 또 다녀오셨잖아요. 준비 상황은 어떻던가요? 네, 제가 제일 먼저 개방한 국군 대전병원부터 다녀왔습니다. 네. 현재 상황이 엄중하고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1000명을 넘는 현실에 총력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느껴서인지 네. 현장 상황은 긴박감이 느껴졌습니다. 네. 병원장님의 각오도 대단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의무사령부의 그 지침에 의해서 일사불란하게 우리 국군 대전병원도 모든 임무를 훌륭하게 완수해서 모든 환자분들이 한 분도 이상 소견을 보이지 않고 완벽하게 건강한 상태로 퇴원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네, 국민의 생명 보호 위기에 선제적 대응을 하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직접 환자들이 후송되는 것도 보셨습니까? 네, 먼저 보시는 것처럼 취재진들도 철저한 문진표 작성과 발열 체크를 하고 난 후에 병원 내로 입실이 가능했는데요. 네. 지난 16일 오후 2시를 넘겨서 코로나 감염 환자 30명이 첫 입원을 했습니다. 네. 일반 환자들과 동선이 분리된 전용 입구를 이용을 했습니다. 네, 또 직접 보니까 이동해서 병실 관리까지 공공실 작전을 방불케 했다 이렇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 환자들이 별도의 입구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병동에 들어오면 1인 1실로 된 86개의 병동으로 옮겨지는데요. 네. 이송은 간호장교로 구성된
감염 관리팀이 준비를 하고요.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 철저히 코호트 격리화됐습니다. 네, 근데 병실이 또 음압병실이잖아요. 음압병실 내부 공간은 어떻습니까? 네, 내부 공간을 보면요. 환자가 있을 공간에는 내부 공기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또 바이러스를 차단할 수 있도록 병실 안에는 모두 음압기가 설치가 돼 있고요. 네. 일반 환자들과 이동 동선을 구별하기 위해서 격벽도 설치해서 철저하게 분리가 됐습니다. 네, 근데 또 국군대전병원은 이미 주중에 환자들을 받았고 뭐 대구병원과 고양병원도 순차적으로 환자들을 받는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국군 대구병원은 19일인 주말부터 303개의 병상이 민간에게 개방이 됐고요. 네. 국군 고양병원은 다음 주 중부터 76개 병상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먼저 개원을 하고 병상을 단계적으로 더 확보하는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 군의 추가 인력 자원도 지원을 한다고요? 네, 각 군에서는 본인의 동의 아래 병사를 포함한 간호 인력을 최대한 지원한다는 방침이고요. 인천공항 검역소에서 봉사를 하게 될 코로나19 통역병도 자원을 받고 있습니다. 네, 정말 뭐 많은 인원들이 방역에 지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마음으로 위기 현장에 투입되는 것도 좋은데 이분들의 감염 차단 대책도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국방부는 핵심 전력과 경계 작전 부대는 어떤 상황에서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강도 높은 감염 차단 대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더불어서 청원휴가 복귀자들도 특별 관리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관련 지침도 지난 14일에 마련이 됐죠. 수도권 지역으로 휴가를 다녀온 장병들은 코로나19 검사를 권고받는데요. 이후 2주간 예방적 관찰 또는 별도의 장소에서 격리할 계획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이번 지침은 거리두기 2.5단계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네, 근데 이런 지침과 함께 또 코로나 분류를 예방하고자 우리 군에서도 또 하는 활동이 있다면서요. 네, 지난달 27일부터 장병들이 휴가 등 출타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들을 강구를 해서 부대를 운영해 달라고도 당부를 한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0 황금삽 셰프 어워드가 펼쳐졌는데요. 이번 대회는 조리병들의 사기를 높이고 우수한 신규 군 급식 메뉴를 발굴, 보급하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육해공 해병대 조리병들의 치열한 요리 대결. 이번엔 SNS 여론을 항해해보는 코너입니다. 오늘은 지난주 유튜브 뉴스바바를 통해 가장 반응이 뜨거웠던 이 영상. 오늘의 주제는 바로 2020 황금삽 셰프 어워드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2020 황금삽 셰프 어워드 조금 생소한 이름입니다. 농식품부와 해수부, 국방부가 함께 3박자를 꼭 맞춰서 개최한 요리 경연대회입니다. 그냥 딱 잘라서 말하면 각 군의 대표 급식 요리팀이 장병들에게 대량 급식이 가능한 맛있는 요리를 선보이는 그런 경연대회란 말이죠. 그럼 삽은 왜 삽이냐? 금수저도 아니고 금포크도 아니고 왜 하필 황금삽이냐? 궁금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군에서는 통상 삽 형태의 큰 조리도구로 밥을 짓기 때문에 황금삽이라는 대명이 붙었다고 합니다. 일단은 아침 식사 부문과 비선호 식자재 이용 요리 부문, 그리고 자유요리 이렇게 세 가지 분야로 나뉘어 경연이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식자재는 모든 장병들의 식탁에 오를 수 있게 군에 납품되는 그런 재료에 한해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럼 거두절미하고 수상작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요리 레스토랑에서 나올 정도로 일단 비주얼이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 연근나라 새우공주라는 요리인데 장병들이 즐겨 먹지 않는 이른바 비선호 식재료인 연근에 새우를 넣어 다진 뒤 완자로 만들어 튀긴 요리입니다. 젊은 장병들의 선호도가 높은 일본식 간장 양념 소스를 곁들였기 때문에 감칠맛이 일품이라고 하네요. 수도기계와 보병사단 급식팀의 출품작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거 진짜 고급 중식당 비주얼이 나왔습니다. 팔보채 덮밥인데요. 식자재에 대한 장병 선호도를 분석해보면 해산물에 대한 선호도가 육류보다 상당히 낮다고 하는데 그래서 음식을 골고루 먹자는 취지에서 해산물을 활용해 팔보채 덮밥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코끝에서부터 느껴지는 매콤한 맛이 특징인 이 요리는 이기갑 용호드림팀의 작품입니다. 네, 이 요리를 보니 우리 장병들 이제는 분식도 그냥 먹는 게 아니죠. 젊은 군인들이 좋아하는 떡볶이와 튀김도 요리로 등장했습니다. 이건 육군 21사단 급식팀의 작품인데요.
군에 보급되는 게맛살을 이용해서 게맛살 크림 소스 떡볶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코울슬로 샐러드와 채소 튀김을 곁들여 2% 부족한 맛을 우아하게 보충했습니다. 요즘은 젊은 장병들에게 이벤트로 브런치 타임, 삼겹살 데이 등 부대마다 분위기 잡는 특급 식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식사도 중요하죠. 유해 수상작은 쇼미 덕 팬케이크이라는 작품명의 요리인데요. 팬케이크와 훈제 요리, 여기에 스크램블 달걀 요리를 곁들였고요. 장병들의 영양 보충을 생각해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빵에 대한 아침 식사 선호도는 다른 요리에서도 드러났습니다. 아침 식사 메뉴로 빵을 활용한 이른바 전지적 빵 시점 요리도 주목을 끌었습니다. 이번에 맛지도 이탈리아로 가보겠습니다. 이건 버섯 크림 리조또인데요. 역시 장병들의 기피 재료인 표고와 느타리, 팽이, 새송이 버섯을 활용해서 리조또를 만들었습니다. 이전까지 군부대 급식에는 없었던 죽이라는 점이 좀 색다른 점입니다. 이 요리는 이름도 재밌습니다. 퐁당 두부콜리, 브로콜리와 두부, 버섯이 어우러져서 맛있는 탕수 요리로 재탄생했는데요. 이것도 역시 비소녀 메뉴로 군 장병들이 좋아하지 않는 두부와 브로콜리가 어우러져 맛있게 변신했습니다. 이 요리는 장병들이 자주 남긴다는 가지에 매콤한 청양고추를 넣어서 맛을 살린 청양고추 가지튀김 요리입니다. 영양과 맛, 이 정도면 여느 고급 식당 요리 부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실제 이번 경연대회 심사는 빅마마로 유명한 요리 연구가죠. 이혜정 씨와 약 6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요리 유튜버 맛상무 등 특별심사위원과 장병평가단 등 총 8명의 심사위원이 직접 꼼꼼히 시식한 후 우열을 가렸는데요. 요리의 맛과 창의성, 여기에다가 군에 바로 보급이 가능한 단체급식 적합성 등을 자세히 평가했습니다. 또 행사는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해 참석자들을 최소화했는데요. 참석자 명단 확보, 참석자 간격 유지와 소독제 사용, 마스크 착용과 라텍스 장갑 착용 등 철저한 방역 조치하에 안전하게 진행됐습니다. 또 이번에 수상한 작품들은 말이죠. 조리법이 책으로 제작된 뒤 연말까지 각 군부대에 배포될 예정입니다. 실제로 급식 메뉴로 만들어져 앞으로 장병들의 식탁에 곧 right now 올라갈 예정이라는 거죠. 오래전 군대에 다녀온 사람들이 빼놓지 않는 얘기가 똥국인데요. 그만큼 맛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이름으로 불렸지만 보신 것처럼 군 급식 수준이 올라가면서 옛말이 되고 있다는 거 모두 체감하셨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외출 외박이 모두 금지된 장병들에게 이번 요리대회 소식이 조금이나마 위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2020 황금삽 셰프 어워드의 모든 것 전해드렸습니다. 국방매거진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명예로운 사명감으로 위기 현장에 뛰어든 우리 국군 장병들의 모습 보셨습니다. 그 노고와 희생이 헛되지 않게 코로나19가 종식되는 그날까지 다 함께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국방매거진은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